사돈께 죄송하지만 이번 결혼식은 저희 쪽 손님들만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딸의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30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김선아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에서는 강원도 산속 프라이빗 리조트에서 신랑 측 하객만으로 조용히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보안상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다는 핑계였지만 진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간병인 출신 신부 어머니가 창피하다는 것이었죠. 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며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가면 딸만 힘들어져. 안 가는 게 맞아. 하지만 결혼식 당일 하늘에서 헬리콥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선아였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내린 남자는 재계를 움직이는 정해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객들 앞에서 밝힌 충격적인 진실 한마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아는 핸드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어젯밤 야간 근무에서 환자를 부축하다가 삐끗했던 모양입니다.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렸습니다. 선아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초록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아는 늘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어떤 상황이든 한결같았습니다. 아, 서윤 어머님이시죠? 전화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년의 교육받은 말투였습니다. 선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의 예비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항구 마을의 아침은 늘 이렇게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너무 침착했습니다. 선아는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목소리로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 사람들을 선아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 가족들이 간병인을 해고할 때 쓰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선아는 침대 위에 놓인 베개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베개를 꽉 움켜쥐자 떨림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말인데요. 박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용히 하려고 해요.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소박하게요. 요즘 세상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화려한 결혼식 하면 뒷말 나오기 쉽고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거절을 예상하지 않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모시려고요. 저희 가족들하고 정말 가까운 몇 분만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결혼식이 너무 커지면 부담스럽잖아요.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작은 배들이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바다는 검푸른 빛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바다를 30년 넘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좀 특별해서요.
저희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리조트인데 강원도 산속이에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있는 곳이거든요. 경치는 정말 끝내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선아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가락이 베개 천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거기가 일반인 출입이 안 되는 곳이에요. 프라이빗 리조트라서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보안도 엄격하고요. 산길도 험해서 일반 차량은 접근이 어렵고 리조트 전용 차량이나 헬기로만 갈 수 있어요. 박 여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아는 그 침묵 속에서 다음에 올 말을 예감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선아는 이런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절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최소 인원만 모시려고요. 하객 명단도 이미 다 정해졌고요. 리조트 측에서도 보안상 추가 인원은 받지 않는다고 해서요. 선아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대답에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 전화 드리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머님이라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날, 판사 임용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던 날. 그 모든 순간에 선아는 딸의 곁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박 여사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셨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건 아니죠? 선아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서윤이만 행복하면 됩니다. 아이고, 정말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은 마음이 넓으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환해졌습니다. 선아는 그 밝아진 목소리 속에서 안도와 만족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원하던 답을 얻었습니다. 깔끔하게 거추장스러운 사람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끊을게요. 결혼식 날짜는 다음 달 15일이에요. 서윤이한테는 제가 따로 얘기할게요. 어머님도 그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항구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선아는 허리를 한 손으로 짚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선아는 컵을 내려놓고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선이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장을 여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선아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선아는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붓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30년을 반복해온 동작들이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일터로 나가고 돌아와서 다시 밥을 짓는 삶이었습니다. 밥이 지어지는 동안 선아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서윤의 목소리는 잠에 덜 깬 듯 나른했습니다. 선아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였지만 목소리만큼은 밝게 내려고 애썼습니다. 아침 먹었어? 아직이요. 이제 막 일어났는데. 밥은 챙겨 먹어야지. 안 그러면 또 체하잖아. 알았어요. 엄마는 뭐 하세요? 나는 지금 밥 지었어. 곧 출근해야 해서. 선아는 벽시계를 바라봤습니다. 6시 10분이었습니다. 7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면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허리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선아는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익숙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결혼 준비도 같이 얘기하고. 선아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네. 너 행복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잘해주고.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선아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해서.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이러니까 걱정되잖아요. 아프면 꼭 말해야 돼요, 알죠? 알았어. 걱정 말고 너는 내일 잘하고. 네.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그래, 안녕. 선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밥이 다 지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선아는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집어 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밥을 다 먹은 후 선아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고 행주로 닦아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선아는 방으로 들어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선아는 55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선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선아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항구 쪽에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짠 바람이었습니다. 선아는 옷깃을 여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선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면 좋겠다고.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모든 것이 완벽한 날이면 좋겠다고. 그리고 자신이 없어도 딸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버스가 왔습니다. 선아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항구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선아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벽에 붙은 시계는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병실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떤 병실에서는 신음소리가, 어떤 병실에서는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그 소리들에 익숙했습니다. 15년째 듣고 있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간호사실에 들러 출근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선아는 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환자들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 없었으니까요. 선아 씨, 오늘 305호 환자분 담당이에요. 간호사가 차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아는 차트를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82살 여성 환자, 뇌졸중으로 반신마비, 3개월째 입원 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차트를 들고 305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얕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선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선아를 향했습니다. 누구?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저예요, 선아예요. 오늘부터 할머니 돌봐드릴 사람이에요. 선아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듯 했습니다. 선아는 두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이불 더 덮어드릴게요. 선아는 침대 발치에 있던 담요를 가져다 할머니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선아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할머니 곁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지에 수치를 적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손끝에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선아는 환자를 돌볼 때만큼은 자신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씻겨드릴게요. 선아는 세면대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이마, 볼, 턱. 수건이 지나간 자리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선아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선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환자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선아는 자신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수를 마친 후 선아는 할머니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마비된 오른쪽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피부는 얇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선아는 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혹시라도 상처가 날까봐였습니다. 할머니, 따님이 어제 오셨다면서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차트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응, 왔어. 할머니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이 손상돼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얘기만 나오면 힘을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님이 효녀시나 봐요. 매일 오신다고 들었어요. 선아의 말에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아는 재빨리 휴지를 꺼내 할머니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우시면 안 돼요. 기운 빠지잖아요. 선아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선아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마워. 그 말이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세상 어떤 것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선아는 할머니에게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미음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삼키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속도에 맞췄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선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아를 바라보며 조금씩 미음을 받아 먹었습니다. 반 그릇을 다 먹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입가를 닦아주고 물을 먹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아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쉬웠습니다. 잠시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왔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가로 가서 햇빛을 쬐게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뒤뜰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저런 단풍 보러 가고 싶으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나중에 건강해지시면 따님하고 같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선아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어 선아는 휴게실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싸온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선아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함께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무리에 끼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였습니다.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댁 가서 식사해요. 다음 주말에 꼭 내려갈게요. 선아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시댁 어른들께 잘하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 선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더 떠먹고는 도시락을 닫았습니다. 오후에도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세를 바꿔드리고 물을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냈습니다. 선아는 침대 옆에 앉아 할머니를 지켰습니다. 오후 4시쯤 할머니의 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딸이 침대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아는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 있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계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선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좀 어떠셨어요?
식사도 잘 드셨고 휠체어 타고 햇빛도 쬐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선아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어머니가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선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요.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선아는 손을 저었지만 딸은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선아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허리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선아는 허리를 주무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딸은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는구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보였습니다. 선아는 문득 자신의 딸을 떠올렸습니다. 서윤도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오지 말라는 시댁의 말에 선아는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선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납득시키려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선아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간호사실에서 퇴근 도장을 찍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병원을 나서는데 할머니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딸이 할머니 손을 잡고 무언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선아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집에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빈집이 쓸쓸했습니다. 저녁을 대충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옆으로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딸의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딸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아도 서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돌봐야 했습니다. 선아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말 오후 선아는 집안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허리를 펴고 잠시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아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서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결혼식 날짜 확정됐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서윤의 말에 선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래, 좋은 날 잡았네. 엄마, 그날 꼭 오셔야 돼요. 알죠? 서윤의 말에 선아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부서져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그날 말인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선아는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일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위로?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지금 돌보는 환자분이 있잖아. 중환자실에 계신 할머니. 선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305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병실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엄마 아니면 진정을 못하셔. 다른 사람이 돌보면 불안해하시고 혈압도 오르고 그러시거든.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내 결혼식인데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목소리 속에서 상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도 일하는 사람이야. 환자분한테 책임이 있어. 그날 엄마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야 하는데 그분은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셔. 엄마가 요청하면 다른 선생님이 대신해 주실 수 있잖아요. 서윤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병원에는 대체 근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선아가 요청하면 다른 요양보호사가 대신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환자분이 힘들어 하실 거야. 엄마가 그럴 수는 없어. 전화 너머로 서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한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선아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마음으로라도 축하할게. 그걸로 됐지. 마음으로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 결혼식인데 마음으로만 축하한다는 게 말이 돼요?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안 듣고 싶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이랑 같이 결혼식 올리는데 저는 왜 엄마도 없이 해야 돼요? 아빠도 없는데 엄마마저 안 오시면 전 누구랑 결혼식해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선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친척도 거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딸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무슨 최선이요? 엄마는 자꾸 이렇게 피하시잖아요.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얼굴 보니까 완전히 힘들어 하시는 거 다 알아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거 저도 알아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시댁에서 무시당했다는 것을. 하지만 선아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아요. 시댁에서 뭐라고 했죠? 무슨 말 들으셨어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격 떨어진다는 말, 리조트에 출입할 수 없다는 말, 조용히 가족끼리만 하겠다는 말, 모두 선아를 배제하기 위한 말들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들었어. 서윤아, 엄마는 정말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야. 엄마. 서윤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록 딸이 볼 수 없지만 선아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럼 오시는 거예요? 서윤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아, 엄마는 환자분을 돌봐야 해. 그분이 엄마를 필요로 하셔.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울음을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엄마 없으면 안 돼요. 제 결혼식에 엄마가 없으면 전 어떻게 해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윤아, 넌 이제 어른이야.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없는 결혼은 싫어요. 엄마 꼭 오셔야 돼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날은 못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서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윤아.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것만 알아줘.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아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선아는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었습니다.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데웠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선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괜히 내가 가면 딸이 욕먹을 거야. 선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길 왜 오냐고 뒤에서 말하겠지. 시댁 사람들도 불편해할 거고. 선아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술 더 떠먹고는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채워갔습니다. 선아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선아는 속삭였습니다. 내 딸이 눈물 없이 결혼만 하면 그걸로 됐지.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을. 그 모습을 떠올리며 선아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가면 안 돼. 딸한테 피해만 줄 거야. 선아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 옆에 서고 싶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선아는 옆으로 돌아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달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딸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어갔습니다. 선아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며.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선아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딸 대학 졸업식 때 입었던 감색 투피스였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단정해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선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55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서윤이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왔습니다. 선아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예쁘세요. 그래. 선아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윤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은 운전에 집중했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좋으신 분들이에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의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당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차 키를 건넸습니다. 선아는 차에서 내려 식당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가요. 서윤이 선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선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개인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한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었고 벽면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단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선아를 훑었습니다. 선아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박 여사가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선아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시아버지와 예비신랑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선아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상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게 선아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서윤 어머니는 무슨 일 하세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요. 박 여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힘든 일 아니에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선아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낮춰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선아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저는 그런 일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체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있어야 하잖아요. 박 여사의 말투는 계속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정말 훌륭하세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 일하셨거든요. 어머, 혼자 키우셨어요? 박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서윤이 아버지는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댁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윤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서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소도 하객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선아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선아를 보지 않고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 방식대로 할 겁니다. 그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엄마 쪽 가족들도 초대하고 싶은데요. 가족이 많으신가요?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엄마 친구분들이랑 동료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박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조용하게 하려고 해요. 가족들끼리만 소박하게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화려하게 하면 뒷말 나오잖아요.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딸의 표정을 봤습니다. 딸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아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선아의 옷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는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윤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돼. 선아는 딸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에서 선아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결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결혼 준비로 바빴습니다.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시댁과 만났습니다. 드레스를 고르고 예물을 맞추고 청첩장을 준비했습니다. 선아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장소 정해졌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어디로 정했는데? 시댁에서 소유하신 리조트예요. 강원도에 있대요. 강원도? 선아는 되물었습니다. 강원도라면 여기서 몇 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속 리조트래요.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의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하는 거 내가 원한 거야? 아니요. 어머님께서 정하셨어요. 서윤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 시댁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좋겠지. 엄마.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출입이 좀 제한된 곳이래요. 출입 제한? 네. 프라이빗 리조트라서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보안도 엄격하고요. 선아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길이 험해서 일반 차량은 접근이 어렵대요. 리조트 전용 차량이나 헬기로만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선아는 침묵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곳을 골랐는지. 하객도 많이 못 모신대요. 50명 정도만 초대할 거래요. 가족 중심으로 조용히 하고 싶으시대요. 그래. 선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50명의 하객 중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친구분들도 초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리조트 수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어요.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괜찮아. 시댁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엄마.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전 이런 결혼식 원하지 않았어요. 서윤아, 울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선아는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선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여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결혼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통화 가능하신가요? 선아는 메시지를 읽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통화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 여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속에 담긴 냉기를 느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결혼식 장소 말씀 들으셨죠? 저희 리조트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들었습니다. 거기가 워낙 보안이 엄격한 곳이라서요. 하객 명단을 미리 제출해야 해요. 신원 확인도 하고요. 박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선아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 출입도 제한돼요. 초대장에 적힌 번호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선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조용히 하려고 해요. 가족들만 모여서요. 요즘 세상이 워낙 시끄럽잖아요. 결혼식을 크게 하면 좋지 않은 시선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박 여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가 순순히 따를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하객 명단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저희 쪽 가족들하고 정말 가까운 분들만요. 추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선아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여사는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웠는지 몰라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습니다. 선아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마음이 넓으세요.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세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선아를 만만하게 보는 말이었습니다.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끊을게요. 결혼식 날 마음으로라도 축복해 주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선아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선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 딸만 힘들어져. 안 가는 게 맞아. 선아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아팠습니다. 딸의 결혼식에 가고 싶었습니다. 딸이 웨딩드레스 입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305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딸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딸이 매일 찾아옵니다.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자신은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선아는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달력을 봤습니다. 결혼식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선아는 달력의 그날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동그라미 위로 눈물이 번졌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선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 곁에 있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선아는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토요일이었습니다. 선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였습니다.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305 할머니는 오늘 유난히 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선아가 들어서자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기분 좋으세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뭔데? 할머니가 어렵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좋으시겠네요. 할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침대 시트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할머니는 선아의 손길을 받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의 딸이 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선아는 자리를 비켜주려고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나가 있을게요. 아니에요, 계세요. 선생님도 함께 계셔야죠. 딸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케이크 사왔어요. 선아는 놀라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차트에는 생일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딸이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딸이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머니, 소원 빌고 불 끄세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초를 향해 입김을 불었습니다. 초가 꺼졌습니다. 딸이 박수를 쳤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딸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시에 아팠습니다. 선아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렸습니다. 서윤이 받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니? 몸 조심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선아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딸이 결혼합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이 돌아간 후 선아는 할머니에게 저녁을 먹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늘 유난히 식욕이 좋았습니다. 미음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분이 정말 효녀세요. 매일 오시잖아요. 응, 착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아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딸도 착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딸의 결혼식에 갈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선아는 야간 근무를 위해 간이 침대를 꺼냈습니다. 병실 구석에 침대를 펴고 누웠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윤에게서는 아직 답장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자판기 커피를 뽑았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들고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아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메시지 봤어. 미안해, 늦게 전화해서. 오늘 드레스 피팅하느라 바빴어. 괜찮아. 드레스는 잘 맞았어? 네. 예뻐요. 서윤의 목소리가 잠시 밝아졌습니다.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못 오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그날 환자분 돌봐야 해. 미안해. 엄마.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제발요. 다른 선생님이 대신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윤아. 선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안 가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 너만 힘들어져.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셨죠?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마 오지 말라고 했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서윤아.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서윤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없이 웨딩드레스 입고 싶지 않아요. 엄마 없이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서윤아,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울면 엄마도 힘들어. 그럼 오세요. 못 가. 엄마는 정말 못 가. 왜요? 왜 못 가세요?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가면 너한테 피해야. 시댁에서 엄마를 원하지 않아. 엄마 같은 사람이 거길 왜 가냐고 할 거야. 그러면 넌 어떻게? 결혼 첫날부터 시댁이랑 싸울 거야?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짐이야. 요양보호사 출신의 가난한 엄마. 시댁에서는 그런 엄마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 가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선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윤아, 엄마 말 들어. 엄마 없이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넌 이제 어른이야. 싫어요. 서윤이 때를 쓰듯 말했습니다. 엄마 없는 결혼은 싫어요. 서윤아. 선아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해. 그거 하나만 기억해줘. 엄마가 거기 없어도 마음은 너랑 함께 있을 거야. 서윤은 한참 울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아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선아는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이 보였습니다. 선아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딸이 결혼합니다. 하지만 선아는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아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딸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엄마 없는 결혼식을, 그것이 딸을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서울 강남구 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정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얀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정장 차림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정혜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겠습니까? 아니, 괜찮네. 정혜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다 멈춰섰습니다. 회장님,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니신지요? 내가 왜? 요즘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아서요. 정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이 정혜준이 세운 것들이었습니다. 나가보게.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정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젊은 정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은 사진 속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선아였습니다. 30년 전의 선아였습니다. 25살의 선아는 밝고 아름다웠습니다. 선아. 정혜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전 정혜준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석 달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선아가 그를 돌봤습니다. 간병인이었던 선아는 밤낮 없이 정혜준을 간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선아의 따뜻한 손길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환한 웃음이 정혜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정혜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선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문의 압박, 사업의 스트레스, 외로움. 선아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만났습니다. 몰래 만났습니다. 정혜준의 가문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관계였으니까요. 선아가 임신을 알렸을 때 정혜준은 기뻤습니다.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알아냈습니다. 정혜준의 아버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 여자와 헤어져라. 당장.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 재벌가 아들이 간병인과 사랑한다고? 정신 차려라.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정혜준이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책상을 쳤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넌 이 집안에서 나가야 한다. 정혜준은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선아를 찾아갔습니다. 선아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혜준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선아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준의 표정을 보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한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요. 무슨 일인지. 선아. 정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알았습니다. 정혜준이 떠난다는 것을,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집안에서 반대하나 봐요. 선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선아, 가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선아가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은 선아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혜준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혜준은 가문이 정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선아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혜준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정혜준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아와 아이를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돈을 보내려 했지만 선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정혜준은 성공했습니다. 큰 그룹을 일궜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는 형식적인 관계였습니다.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혜준의 유일한 혈육은 선아가 낳은 딸뿐이었습니다. 정혜준은 계속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선아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딸을 키우는 모습을, 딸이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는 모습을, 딸이 판사가 되는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결혼합니다. 정혜준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랑 쪽 집안도 알아봤습니다. 박 회장 집안이었습니다. 정혜준이 과거에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 정혜준은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골프장에서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정혜준은 공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네. 저는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혜준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 아들이 결혼한다더군. 네, 다음 주에요.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정혜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선아를 무시하고 있다고, 자신의 딸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며칠 후 정혜준은 박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장소가 어디인가? 강원도 리조트입니다. 하객은 50명 정도입니다. 가족 중심으로요. 정혜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선아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을, 딸의 결혼식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정혜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설 때였습니다. 정혜준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헬기를 준비하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강원도.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토요일이면 박 회장 아들 결혼식 날 아닙니까? 그래, 그날이네. 정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하게. 내가 특별한 발표를 할 거라고. 무슨 발표 말입니까? 그건 그날 알게 될 걸세. 정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모셔와야 하네. 누구 말입니까? 김선아. 정혜준은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네. 비서는 사진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데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사람. 그리고 내 딸의 어머니. 비서는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정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알아야 할 때야. 내 딸이 누구인지,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정혜준은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토요일에 모든 것이 밝혀질 걸세. 그때까지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갔습니다. 정혜준은 혼자 남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선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혜준도 웃었습니다. 선아, 미안하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이제는 내가 당신들을 지킬 차례야.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아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좋은 날씨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씨로는 완벽했습니다. 선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만들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항구에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윤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 통화 이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선아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팠습니다.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놀라서 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 되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정혜준 회장님께서 모시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선아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정혜준이라는 이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준이요? 네. 지금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슨 일인데요? 선아는 당황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실 겁니다. 서두르셔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건데요? 따라오시면 아실 겁니다. 남자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선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분홍색 한복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산 한복이었습니다. 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한복이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빗고 단정히 묶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시죠. 선아는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차였습니다. 선아는 차에 탔습니다. 차는 출발했습니다. 항구 마을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혜준이 왜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2시간쯤 달렸습니다. 차는 작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헬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헬기였습니다. 헬기를 타셔야 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선아는 놀라서 헬기를 바라봤습니다. 헬기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선아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헬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남자 한 명이 옆에 앉았습니다.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헬기는 바다를 향해 날았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 아래 펼쳐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선아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40분쯤 지나 헬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보였습니다. 절벽 위에 하얀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리조트였습니다. 선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딸의 결혼식장이라는 것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선아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님의 결혼식장입니다. 선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헬기는 리조트 헬리패드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선아는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한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선아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정혜준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선아. 정혜준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선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딸 결혼식이잖아. 저는 못 온다고 했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준은 선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딸 결혼식에 빠질 순 없지. 하지만 저는 30년간 혼자 키웠잖아. 딸의 가장 중요한 날에 엄마가 없으면 안 돼. 정혜준의 말에 선아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원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결할게. 정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서윤이가 힘들어져요. 아냐. 서윤이는 어머니를 원해. 정혜준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정혜준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선아, 30년 전에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이제는 내가 너와 우리 딸을 지킬 차례야. 우리 딸이요? 선아가 되물었습니다. 정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는 내 딸이야.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야.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해. 선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혜준이 진실을 밝히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서윤이가. 괜찮아. 서윤이는 강한 사람이야. 너를 닮았으니까. 정혜준은 선아를 이끌었습니다. 헬리패드에서 내려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된 모양이었습니다. 야외 정원에 하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상에는 신랑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선아는 딸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혜준이 선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가시죠. 딸에게로. 정혜준과 선아가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헬기 소음에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들 누구야? 헬기 타고 왔네? 정혜준 회장 아니야?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은 엄마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준과 선아가 단상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정혜준이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정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정혜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밝히려 합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혜준은 선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 인생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는 신부는 바로 제 딸입니다. 순간 정원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선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아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서윤이 울먹였습니다. 선아도 딸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술렁거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정혜준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준은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이 신부는 내 딸입니다. 시아버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뒤에서 박 여사가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도연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정혜준은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문이 반대했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문의 압력에 굴복해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때 이미 그녀는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윤이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오늘 결혼하는 김서윤입니다. 제 딸입니다. 정혜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습니까? 정혜준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보여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몇 년 전에 했습니다. 서윤 씨 모르게요.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정혜준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30년간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비겁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는데 어머니가 초대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혜준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출신이라고 격이 떨어진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셨죠? 박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정혜준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딸을 키웠습니다. 딸을 판사로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면 박 회장, 당신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공포가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제가 15년 전에 살린 회사입니다. 부도 직전이었을 때 제가 자금을 대줬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겁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감히 제 딸의 어머니를 무시했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일입니다. 정혜준은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 미안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우리 딸을 지킬게.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혜준이 선아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윤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윤아, 너무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께 너무 무례했어. 알면서도 나서지 못한 나를 용서해줘. 서윤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도연이 선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박 여사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선아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선아는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딸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 웃으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의 말에 박 여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준은 선아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혜준도 다가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서윤과 도연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아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주례가 나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으로 특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보았습니다. 주례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서윤과 도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선아는 박수를 치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혜준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아도 정혜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선아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모두들 공손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정 회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 딸의 결혼식입니다. 다른 날 하시죠. 기자는 물러섰습니다. 정혜준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아요. 선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습니다. 정혜준도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부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서윤이 부케를 선아에게 건넸습니다. 선아는 부케를 받았습니다. 꽃향기가 났습니다. 서윤아. 네, 엄마. 행복해라. 네. 엄마도 행복하세요. 모녀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정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리조트 연회장에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아까의 충격은 가라앉고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선아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혜준이 옆에 있었고 서윤과 도연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지금은 딸의 결혼식 피로연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드시기 편하신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제가 음식 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객분들께 인사드려. 도연은 연신 선아를 살폈습니다. 아까의 무례함을 만회하려는 듯 했습니다. 선아는 그런 도연을 보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적어도 이 남자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여사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와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박 여사가 선아를 불렀습니다. 선아는 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인지 형식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의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기쁘게 보내요. 선아의 말에 박 여사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혜준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정혜준이 작게 웃었습니다. 선아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었어. 정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선아는 정혜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 들어주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객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혼도 했지만 아버지도 찾았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엄마가 있었으니까요.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셨습니다. 제가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시려고, 좋은 옷 입혀주시려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려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누군가 무시했습니다. 격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신분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마음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은 선아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선아는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을 꽉 안았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모두들 선아에게 인사했습니다.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선아는 정중히 인사를 받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리조트 테라스에 선아와 정혜준만 남았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예쁘지?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 정혜준의 말에 선아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다시 시작이요? 응. 30년 전에 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야. 너무 늦었지만.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천천히요. 그래, 천천히. 정혜준이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정혜준의 헬기를 타고 서울로 갔습니다. 정혜준의 집이었습니다. 큰 저택이었습니다. 선아는 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 정혜준이 말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선아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야. 정혜준의 말에 선아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집이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어.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혜준이 선아를 안았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아. 더 이상 힘든 일 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선아는 정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아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305 할머니를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선아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아, 왔어. 네, 할머니. 뵈러 왔어요. 선아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안 와? 제가 이제 여기서 일 안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슬퍼졌습니다. 선아는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주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정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 정혜준이 물었습니다. 다 끝났어? 네. 이제 뭐 하고 싶어?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 보러 가고 싶어요. 정혜준도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차는 서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힘들게 살았습니다. 혼자 딸을 키우며 외롭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품격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마음이었습니다. 선아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을 누릴 차례였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높은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선아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이런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